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주식 고민 프로그램의 최강자들이죠. 주식 챔피언쇼의 주식 멘토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방송이 열리자마자 정말 물밀듯이 상담 신청이 쏟아져 오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더욱더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멘토를 만나보기 전에 오후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각 시장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의 방향성은 엇갈립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가 상승 출발 이후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3,289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장중 사상 최고치도 찍었습니다. 8일 만에 갈아치운 모습인데요. 자,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 흐름은 코스피와는 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서 이 시각 0.34% 밀려나고 있습니다. 1,01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수급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지금 2거래 연속 매수를 하다가 조금 전 개인이 매도세로 포지션이 전환이 됐고요. 기관이 조금씩 담아가기 시작하다가 지금 이 시각 개인이 나홀로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기금이 지금 3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연기금이 뭘 좀 많이 사가나 봤더니 삼성전자랑 기아를 주로 사들이고요. 또 2차전지 대형 3사 종목들을 위주로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만 연기금이 2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 섹터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들의 시세가 좋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주를 포함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현대차와 기아 1월부터 5월까지 합산 판매량이 4만여 대를 기록하면서 도요타의 2배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북미 시장에서도 잘 팔린다는 소식을 자주 접했을 텐데요. 확실히 현대 기아차의 위상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점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 초반 강하게 현대차 그룹주들이 올라가다가 지금은 좀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아만 단독으로 2%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요. 현대차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 부품주들 쪽에서 시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화신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요즘 화신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자동차용 샤시 또 차체 부분에 주요 부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20% 가깝게 화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매일 정치인 테마주들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수남의 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제는 유승민 관련주였다면 오늘은 윤석열 관련주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권 선언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속보가 1시간 전쯤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덕성, 웅진, 서영 같은 대표 종목들이 7, 8%가량 지금 10% 넘게도 올라가고 있고요. 애니능률이 가장 큰 시세를 내뿜고 있습니다. 20%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 반도체 대형주들이 오늘 강하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진단키트주 내에서 좀 선별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시장 분위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의 멘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현구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네. 어제 또 두 번째 방송을 하게 네, 됐네요.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문자가 아니라 유튜브 댓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시장 정리 멘토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멘토님, 오늘 시장은 좀 어때요? 지금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내기가 되게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어려워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중소형주 일단 코스닥 쪽, 그 테마 쪽에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 변동성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네. 장중에 윗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변동성이 엄청 크거든요. 아침에 따라가면 오후에 밀리고 또 오후에 사면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연속성이 없다 보니 밀리는 시장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냐면 그동안 못 올라가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요.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이 들어왔고 LG전자 쪽에서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뭐 대장주였던 뭐 네이버, 카카오 여기는 좀 넘사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가 들어가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또 정치 테마하기에는 또 변동성이 심하고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냐면 모멘텀 투자라는 게 가장 좋아요.
모멘텀은 뭐냐? 3분기, 4분기 예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을 선정해서 그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은 건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실적 베이스를 갖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정책 테마드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거든요. 실적 모멘텀을 보고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그 가격의 위치, 공간 매매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저는 아이디어를 다시 생각하는 거죠. 삼성전자도 그동안 되게 박스권에 있었잖아요. 맞아. 다음에 레벨업이 되면 삼성전자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LG전자 이런 종목들도 그동안 이 박스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으로 우리가 힌트를 갖는 것도 어떠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2차 전지 이런 것도 많이 올라갔는데 반도체 군단들이 잘 못 갔잖아요, 그동안. 맞아요. 그쪽 힌트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3분기, 4분기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 또 하나는 델타 바이러스. 요즘 좀 문제가잖아요, 변이. 그래서 이쪽을 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백신 관련주도 또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잘 팔고 나오는 전략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까지 사실 뭐 지수는 연일 올라가고 있지만 투자가 쉽지 않은 때는 모멘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동안 좀 쉬어갔던 반도체주들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다시 한번 경제적인 수혜주들을 움츠러들고 있고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한 백신,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장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곧바로 우리 시청자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토비스고요. 60%에 9,300원입니다. 네, 토피스 9,300원에 60% 보유 중이시네요. 시청자분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5월 30일인가 그때. 네, 그 올라갈 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그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혹시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 회사가 이제 그 LG하고 휴대폰 사업은 아. 이제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 관련 이 부품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같이 이렇게 좀 그렇게 해서 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동차 뭐 부품 관련해서도 한창 시세가 좋을 때 따라 잡으셨는데 알겠습니다. 멘토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올라갈 때 지금 잡으셨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네네.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걱정이죠. 저는 내가 이 잘 종목을 갖고 모르겠어요.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무 답답하죠. 네, 지금 네. 시장이 다 답답한 거라고 보면 돼요. 종목은 시장은 막 되게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니까 맞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소통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종목을 네, 사신 감사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토비스라는 종목을? 네, 그 자동차 관련 뭐 마그마인가 그 관련 또 그 사업을 또 한다고 해서 네. 아는 지인이 예, 좀 괜찮지 않나 해서 이제 샀어요. 샀는데 매수를 했는데 예, 언젠가 보니까 네.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적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두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뭐 종목을 바꿔야 되는지 바꿔야 되는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민되시는 거잖아요. 예, 토비스는 이렇게 보면 돼요. 파라다이스나 GKL 같이 이런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고 보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수혜주였던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네. 피해 종목도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백신의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그 피해 업종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네. 카지노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죠? 네. 그러면 토비스는 거기에 모니터를 보면 돼요. 모니터. 모니터 자동차 보드는 그 카지노의 모니터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하고 같이 움직여요. 이 종목이요? 네, 이 종목이. 근데 지금 네. 최근에 카지노 관련주가 되게 급등을 하다가 지금 살짝 빠지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또 뭐 이렇게 뭐 코로나 이런 것들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네. 많이 올라갔으면 쉬었다 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쉬는 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들 예. 얘기할 때 조정이라 그래요. 조정은 네. 가격을 조정할 때 있고 기간을 조정할 때가 있거든요. 이 네. 종목은 지금 가격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네. 밑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눌렀을 때 우리가 네. 작년에 피해 업종이잖아요. 뭐 카지노 관련주는 우리가 코로나 피해 업종이잖아요. 네.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이제 백신들이 많이 우리가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면 그런 업종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다시 꺾어 올라가는 N파동이라 그래요. 이렇게 N자. 아, 네, 네, 그러면 네.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볼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까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걱정되시잖아요. 네. 떨어질 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아, 네. 거래량이 없죠. 여기 보면 거래량이 없죠. 네. 근데 가격이 빠졌어요. 이건 조정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갈 확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멘텀. 카지노 관련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 아직까지 아, 코로나 네. 피해 업종들이 하반기 정도 보면 작년에 비해 실적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쭉 끌고 가는 전략 드리고요. 9,500원 되면 한번 전화 주세요. 9,500원요? 네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 넘어가면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되니까 9,500원까지 아, 네. 홀딩 의견 네. 드릴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토비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우리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후성이요. 네, 후성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12,700원에 20%. 12,700원에 20%. 알겠습니다. 지금 꽤 손실이 보고 있으신데 우리 시청자님은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1월 달쯤에 매수한 것 같아요. 1월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쯤에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보유를 하셨네요, 시청자님. 네. 예, 그 이후로는 좀 흐름이 답답한데 바로 멘토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저는 이거 이제 그 탄소 배출권 관련주로만 알고 있고 다른 건 잘 몰라요. 네. 네, 그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전부 요즘 흐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 되세요? 후성은 하는 게 많아요. 어, 2차 그래요? 전지도 아,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냉매가스. 네. 그럼 이 종목은 거의 다 계절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름에 되면 뭐가? 에어컨. 네. 에어컨에 오면 냉매가스를 집어넣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차 전지도 엮여 있고 그다음에 계절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꼭 여름 때 정도에 움직여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된 거예요. 오. 자, 제가 한번 통화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그죠? 그러게요. 남들 지금 이제 너무 오래돼서 이제 지쳐가지고 네.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더 끌고 가도 되나 한번 여쭤보고 손절을 하려고요. 제가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팔으라 할까요? 파지 말라 그럴까요? 그냥 기다리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기다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라. 이 종목은 그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붙어 있고 아까 얘기했던 앵커님의 탄소 배출권 쪽도 묶여 있어요. 많이 하는 기업이에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계절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계절 테마라고 하면 이 시점에 되면 움직이는 경우에 되게 많거든요. 이게 여름에 특수가스, 냉매가스 쪽으로도 움직여요. 근데 네. 이제 7월이잖아요. 7월이면 무더울 거잖아요. 네. 그럼 냉매가스 판매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계절적으로도 탕탕 올라와요. 지금 보면 제가 이게 그래프를 열어놨는데요. 여기 네. 보면 7월 달에 급등, 작년에도 7, 8월 달에 급등, 여기도 보면 7월 달에 급등, 그죠? 이게 네, 시즌을 네. 보면 움직이는 그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7, 8월 달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면, 그죠? 여기. 네, 이게 네, 다 네. 7, 8월 달이에요. 냉매가스 영향이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 계절 테마로 가져가는 게 나은데 너무 지겹잖아요. 네. 항상 있잖아요. 속 속이는 자식들이 나중에 효도한다는 얘기 아시죠? 네. 그렇듯이 지금 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시가총액도 9천억짜리라 얘는 펀드멘탈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굳이 지금 이걸 팔고 다른 걸 가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종목이.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거 어떨까요? 아, 예. 시간을 줘서 수익을 나고 손실이 없다면 시간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올라갈 확률이 많으니까 지금 굳이 파지 말고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다 아니, 왔어요. 아니. 조만간에 매수가가 제가 너무 높게 사서 그때까지 안 올 것 같아서. 혹시 여유 되세요? 예. 그럼 조금만 더 사면 안 될까요? 아, 그래서 그것도 여쭤보려고. 네, 조금 더 사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7, 8월 달까지 들고 있는 전략을 쓰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 좀 10% 정도. 네, 더 사가지고. 늘려서 가져면 돼요. 2차 전지 아, 쪽하고 예. 냉매가스 쪽 올해는 여름에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오늘 뉴스 페이퍼를 보면 그 폭염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되게 많이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올해 여름은 좀 많이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냉매가스 쪽도 한번 또 이슈가 돼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갖고 있다가 조금만 더 비중을 늘려서 7, 8월까지 보유하는 전략 드리도록 하고요. 12,000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성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한신칼이요. 네, 한진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가 75,000원이고요. 12%요. 네, 75,000원에 12%. 우리 시청자님은 언제 매수하셨어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보름 정도 됐나요?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군요. 네네. 매수를 하고 그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니, 올라갔었는데, 네. 그때 제가 한, 좀 못 팔았어요. 79,000원까지는 올라간 걸 보시고 그 이후로 지금 네네. 밀린 상황이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멘토니 이거 다시 또 델타 변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한진칼도 어떻게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볼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해상운임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것들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해상운임이 올라가면 항공 쪽 운송들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 그래서 대한항공이 우리가 생각보다는 여객만 봤을 때 많이 적자가 났지만 그걸 커버를 항공 운송에서 했죠. 네, 똑같은 거예요. 한지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해상 항공 이번 연말까지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 근데 떨어지니까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첫 번째 가장 중요시해야 될 거는 그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예요. 어떤 근시안적인 본능이 있어요. 맞아요. 오늘만 보는 거예요. 맞아요. 내일은 안 봐요. 네. 지금 당장에 급하니까 이런 게 있어서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거를 좀 잡아드릴 테니까 제가 통화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참 이게 종목이 좀 빠져서 그죠? 네네. 걱정되시죠? 네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없냐를 먼저 봐야 돼. 주가라는 거는 네네. 내일도 시장 열리죠. 네. 5개월 후에도 열릴까요? 열리겠죠. 10년 후에 열릴까요? 열릴 것 같아요. 100년 후에는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열려요. 인간이 이 자연 세계에서는 이 주식시장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시장 경제 원래에서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급한 건 뭐냐면 내일도 열리고 내일 모레도 열려요.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지면 걱정되잖아요. 네네. 근데 올라갈 수 있는 이슈가 있냐, 모멘텀이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네네. 그러면 이 한지칼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왜? 대한항공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대한항공이 적자 추성이었다가 이번에는 잘했잖아요. 그 네네. 항공 운수 때문에 그래요. 항공 운송 때문에. 네네. 그러면 하반기에도 역시 연말까지는 해상 운송이라든지 항공 운송이라든지 되게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해상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박스가 없어가지고 배가 없어갖고 지금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항공 쪽으로 엄청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네. 대한항공의 그 수익성이 많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한지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 가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일단 목표가는 8만 원 잡고 8만 원 네. 넘어가면 그때 전화 주시면 돼요. 그때까지 가져가면 돼요. 이게 꺾이는 자리예요. 예. 저도 음. 저기 멘토님 네. 그 강연 듣고 네. 그 중에 골라서 제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네. 제가 조금 욕심을 내갖고 네, 많이 올라갔었는데 이거 추천해주고. 네네 다 못 떨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나머지 갖고 네네. 있으세요. 나쁘진 않아요. 그래요? 예, 쭉 갖고 가면 N파동 네네. 이렇게 N파동. 네네. 예, 그다음에 욕심 부리지 말고 올라가면 네네. 수익이 많이 난다 그럼 팔고 나오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 힌트 종목도 많이 드리니까 그때 네. 또 이거 수익을 챙기고 어떤 종목을 받고 아니 이상하게 제가 욕심을 별로 안 부리는 편인데 네. 이거를 바로 못 팔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날 장대 양봉이 나와서 네네네. 예, 이게 3% 4%대는 많이 나온 거도 무거운 종목들이 네네. 그다음 네. 우상형 타는 거는 잘 못 팔아요. 근데 네. 좀 줄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네. 그다음에 이 안 판 것도 다행이에요. 나머지는 한번 쭉 끌고 가는 것도 우리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부담이 없다면 쭉 끌고 가서 8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멘토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한진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제약 9,500원 30%요. 네, 삼성제약 9,500원에 30%를 보유 중이시네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시청자님? 예.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삼성제약은 뭐 리아벡스 요게 이제 또 조건부 승인 그런 거 봤어요. 앞으로 전망 좀 어떨까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움직임이 엄청 빠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특히 제약바이오는 그 이슈에 따라서 막 급등락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타이밍 매매를 잘해야 돼요. 이게 내가 어느 타임에 들어가서 어떻게 팔 건지가 가장 중요해요. 네. 이 모멘텀이라는 거는 좀 제약바이오는 엉덩이 무겁게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거갈 그 과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 실망도 많이 돌아오고 그런데 이 산업 자체는 나쁘질 않은데 이 종목의 특징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이 종목을 사셨나요?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며칠 전에 따라 들어갔다가 네. 물려가지고 네. 본전 오면은 이제 정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벌써 왔다가 다시 내려갔더라고요. 그만큼 빠르죠. 그죠? 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걸어놓는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슈는 뭐 뉴스를 보면 너무나 잘 알고 그러면 이거를 끌어올리는 이게 세력 종목이라고 해요. 이런 종목들은 세력 주체는 누구냐라고 하면 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는 급등락이 되게 심해요. 급등락이 네. 심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대응을 잠시 못하면 훅 밀린다는 얘기예요. 확 빠져버려요. 오늘 또 내 매수가까지 왔는데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 자리는 돌리는 자리예요. 좀 더 갖고 있어도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면 거래. 예, 예. 이 거래가 되게 중요해요. 이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거래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냐 떨어질지 이게 돈의 힘인데 이 종목은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네. 1,500원에 걸어놓으세요. 매도 잡아놓으세요. 1,500원에 매일같이 걸어놔요. 그래서 네, 네. 15,000원, 1,500원이 되면 팔릴 수 있게 매도를 아침마다 걸어놔요. 그러면 한 번 더 후락 올렸다가 쭉 빠질 거예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네. 알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이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봉들이 크잖아요. 여기 보면 뭐 상한가도 가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뭐 빠질 때는 막 15%씩 막 빠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딱 매도를 딱 잡아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오늘도- 딱 걸어놓으세요. 아침에 딱 이렇게 시작할 때 이 가격만 보고 매도를 걸어놓아야겠다 해서 매도를 걸어놓지 않으면 팔기 어려워요. 변동성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딱 예. 걸어놓고 매매하면 돼요. 1,500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1,500원에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 아침 1,500원에 잘 걸어두시고 수익 실현하시면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클리어. 네, 클리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27,500원에 20%입니다. 네, 27,500원에 20%. 우리 시청자님은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달 안 됐을까? 한 달 정도 됐을까? 한 달 전쯤 매수를 하시고 요즘 네.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이 클리오 화장품 주도 되게 좋게 보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좋게 바꾼데 지금 왜 그러냐면 왜 네. 떨어질까 이렇게 궁금증이 많이 그러니까요. 남잖아요. 왜 떨어지고 화장품 관련주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다시 또 그 델타 변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거보다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이제 7월 달이면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그쵸, 때문에. 작년보다는 좋겠죠. 그렇죠. 기저효과인 거잖아요. 그죠.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조정을 줄 때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3분기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 종목에 묻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 희한하게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기대가 선반영이 돼서 그래요. 근데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리오를 사셨네. 네.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예, 색소 화장품이고 그렇다고 했어요. 네, 그러셨어요? 근데 자꾸 샀는데 떨어져요? 네, 조금 며칠 또 오르다가는 또 하루 그냥 쑥 빠지고 또 조금 오르다 쑥 빠지고 이렇게 계속 빠져서. 그래요? 그러면 예, 계속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들고 있으면 어디? 있는 거는 괜찮은데 딱 우리가 생각하는 더 거죠. 떨어질까 봐. 더 떨어지진 않겠죠.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작년에 마스크 때문에 화장을 많이 안 했잖아요. 예. 그죠? 마스크를 우리가 많이 가렸잖아요. 그래서 화장품들이 네. 작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 올해는 어때요? 면역력이 많이 생기면서 미국 쪽부터 마스크를 벗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네. 되면 사람들이 화장품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보복 소비예요. 네, 그래서 네. 작년보다 올해 좋아질 수 있는 게 놀자주들.
의식주 관련주들이 되게 좋아져요. 근데 왜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요. 올라가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 그래프 잘 모르시죠? 예. 막 우리가 오르막길을 막 올라가요. 그럼 너무 힘들면 갔다 쉬어요, 안 쉬어요? 아, 쉬죠. 왜 그러냐면 더 높게 가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2018년부터 2년 동안 빠졌어요. 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졌을 때 저가에 고가에 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없어요? 많이 있겠죠. 그럼 내 가격은 팔까요, 안 팔까요? 막 네. 팔라 그러죠. 내가 1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내 원가 왔다 그럼 팔까요, 안 팔까요? 팔겠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에 손해본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 가격이 오면 쭉 빠지는 가격이 28,000원대였었어요. 네. 이제 그 물량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올라갈 때 뭘로 올라가냐라고 했을 때 실적으로 받쳐줘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3분기, 4분기도 실적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돼.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N파동으로 꺾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요. 쭉 들고 가면 돼요. 하반기 3분기까지 들고. 레오팜도 그렇더라고요. 네, 똑같이 같이 움직여요. 근데 나쁜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이게 원래 대형 대장주라고 그래요. 제약주의 대장은 셀트리온이잖아요. 네네. 그 화장품의 대장은 LG 생활건강이에요. 얘 어때? 신고가 가잖아요, 지금요. 예, 그죠? 많이 올라가 있죠. 안 빠지잖아요. 네. 센 거죠, 화장품 관련주들이.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잠깐 쉬었다 갈 수는 있어도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이 나와 있을 수 있으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적금 들까라고 생각하시고 가져가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3만 원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으니까 3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클리오까지 전화 상담 잠시 마무리를 여기서 지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전화 주시는 분들마다 다 우리 멘토님 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신데 이런 팬분들을 위한 또 세미나를 준비하셨다고요, 멘토님. 네,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데요. 오늘 8시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투기와 투자의 기본적인 중심에 내가 서 있다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면 투자하고 내가 모르면 투기해, 모든 게.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 쉽지는 않아요, 주식시장이. 확률이거든요. 51%, 49%의 확률 가지고 1%가 높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확률 가지고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이 1%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렇죠. 51%, 49%, 1%의 확률 되면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1%의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건데 이 1%를 내기 위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 조건들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니까 오늘 8시에 시간 되시는 분은 오시고 저번 주에 못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2배로 좋은 강의를 할 거니까요. 많이 오셔서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8시에 이제 강연을 하신다고 하네요. 2배로 더 많은 꿀팁들을 방출한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이 꼭 참석을 하셔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곧바로 유튜브 스피드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요, 김효진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GS글로벌 3,160원에 20% 자꾸 빠지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정말 꾸준하게 오르다가 요즘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전문가님. 이것도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가요? 네네.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 그래서 주식은 시간이 있으면 다 올라가요. 제가 논문을 쓰려고 통계를 내본 적이 있거든요. 네. 100대 기업들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그 자리에 갖다 놔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인데 네. 이게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인 거죠. 옛날에 그 백할머니라고 계시거든요. 네. 70년대 100억을 벌고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주식을 제일 잘해서 백할머니라 그래요. 100억을 벌고. 그분이 투자 전략은 뭐냐면 대형주를 사면 팔질 않아요. 손해나면 절대 안 팔아요. 근데 대형주만 매매해요. 근데 어느 순간 배우가 그렇죠. 대형주 매매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죠. 시간만 있으면 다 수익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에서 올라가는 사이클인데 이게 조정이 없이는 못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계속 올라가기 위한 희망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희망으로 돌다 보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팔아버려요. 근데 이 자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쫙 이제 만들어져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 종목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면 돼요. 내가 종목이 살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보면 돼요. 좋은 종목을 상담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종목이 볼 게 없다 그러면 이 종목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타점 자리니까 쭉 끌고 가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거 관심 종목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4,000원까지 봐도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주니까요. 이 종목은
매수해서 계속 끌고 가는 전략 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 네, 좋은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GS 글로벌 좀 편안하게 시간 투자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좋은 하루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K IT 테크놀로지 10만 5천 원에 조금 갖고 있는데 매도가 궁금합니다. 멘토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있으십니다. 16만 8천 원까지 어느덧 올라왔네요. 이 종목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모으다가 쭉 떨어졌는데 이제 요즘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슬금슬금 올라오잖아요, 전문가님. 이것도 좋게 보시나요? 저는 좋게 봐요. 이게 장기 쪽. 왜 그러면 지금 기관하고 연기구만 엄청 폭풍 매수하거든요. 분리막 쪽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SK 이노베이션하고 SK 쪽이 하반기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뉴스를 많이 보면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맞아요. 전기차하고 현대차하고 SK하고 퍼포먼스를 많이 내고 있어요. 네. 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경제도 SK 쪽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다음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SK 이노베이션하고 SK 관련주들 보면 수소차는 SK 가스 쪽에서도 흥행을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쪽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SK 주유소들 많이 있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 전기차 충전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SK 관련주들은 하반기에도 되게 좋다. 그래서 꾸준하게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분리막 쪽으로 앞으로 모멘텀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가보다 많이 떨어졌잖아요. 주가가 그렇죠. 이제 올라가는 자리라 앞으로 계속 끌고 가는 모멘텀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유지해서 쭉 끌고 가는 전략,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쭉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또 이어서 가볼게요. 우리 시청자분은 내 이름은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너무 내려가네요. 25만 원 15%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꼭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지금 주가가 25만 5천 원, 5,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앞서서 이제 LG생활건강을 대표로 보여주시면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일 뿐이다. 긍정적으로 보셨으니까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주가가 바닥에서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여기 뭐 15만 원부터 벌써 2배까지 올라왔으니까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바닥에서. 그러면 쉬는 타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쉴 때 쉬어야만이 또 멀리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면 화장품이 중국 쪽에서 엄청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미국,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 관련주들 화장품은 마스크 벗으면 화장을 더 집중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죠? 솔직히 좀 그래요. 맞아요. 그죠? 귀찮아질 것 같아요. 예, 또 다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비용이 또 들 수 있는 거잖아요. 마스크가 썼을 때는 그래도 화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무게가 부담이 조금 없었는데. 떨어졌다면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런 모멘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올해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 니사이클이라 그래요. 2년 주기로 빠지고 2년 주기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최정 4년이거든. 그래서 업사이클이니까 좀 빠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다시 30만 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조정을 즐기자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해서 가는 것도 훨씬 더 나아 보입니다. 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좋게 보셨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어서 전화 상담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는 보락을 하고 싶었는데 보락을 하고 싶은데 안 되죠? 응. 보락이요. 어떤 종목이요? 보락. 보락이요. 네, 보락. 네. 네, 보락이 전화 종목이 음질이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보락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80%고요. 여기 2,500원에. 알겠습니다. 자, 보락 2,500원에 80%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멘토님, 요거는 어떻게 되는 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데일리 TV는 종목을 바꿔도 전문가들이 능력이 출중하셔서 상관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맞아요. 네. 실시간으로 받는 거라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궁금한 것들은. 근데 이런 종목들은 다 테마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시가총액을 잘 봐야 돼요. 내가 달리기를 하는데 이기고 싶으면 어떤 거 그 사람의 외형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달리기 잘하는 건가? 그다음 가벼운 사람이 덩치가 크신 분보다는 더 빠를 거잖아요. 이런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가볍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매하기에는 개인들이 어려워요.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아니-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아우, 전화 통화하기가 하늘의 절딱이에요. 아우,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 잘 봐드릴게요. 보라기 되게 궁금하셨구나. 지난번에 한번 상담 한번 받을 거를 봤는데 네네. 대표님이 네. 뭐 2,800원까지 가져가라고. 예, 가져가도 돼요. 예. 예, 그 말을 듣는 바람에 이거를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셨어요? 괜찮습니다. 예. 아무 종목이랑 상관없어요. 예, 저희 이데일리 TV는 감사합니다. 아무 종목이라도 우리 시청자님 원하시는 종목을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바꾸셔도 돼요. 예. 이 자리는 그 테마주로 움직여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뭐냐면 거래량을 잘 봐야 돼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실적도 네네. 올해는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이 거래가 되게 주범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은 그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시가총액을 잘 보여야 되는 건데 여기 네. 보면 이 주가가 움직였을 때 여기 보면 거래가 빵 이렇게 터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네. 제가 네. 지금 차트를 켜놨는데요. 이런 종목은 차트 매매를 해야 돼요. 여기는 네. 거래잖아요. 여기 거래가 딱 들어왔죠. 근데 거래가 조정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조정이 빠졌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네. 거래가 하나도 없죠. 예. 이 거래가 없죠. 거래가 전혀 없죠. 그럼 여기에 네. 있는 사람들이 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팔려면 주식을 팔 때는 뒤도 안 보고 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래가 확 터지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가격까지는 한 번씩은 끌어올려요. 이게 그 주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거래가 없이 종종 빠지는 거라 조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런 종목은 한 번에 올라가요. 여기 보면 상한가도 막 들어가잖아요. 예. 재료를 만들어서 한 번에 팡 이렇게 뛰어 올라와요.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은 가까이 됐는데 안 가서 너무 답답해서 가요. 예. 통화는 안 되지 답답했어요. 그래요. 근데 비중이 너무 높아요. 예.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요. 그럼 떨어질 때 비중을 많이 실으면 막 심리적으로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금만 사야 되는 거야. 그게 종목의 사이즈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 살 때는 이런 종목은 많이 사면 안 돼요. 비중을 한 10% 정도만 이렇게 매수해야 되지 80%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예. 목표는 2,800원 가지고 가져가면 돼요. 조금 더 밀리더라도 매일같이 2,800원에 걸어 놔 보세요. 언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리 어머니 언제까지 살아요? 라고 하면 정확히 맞춰드려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90살 때까지 돈 많이 벌고 막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알면 제가 다 살지 않을까요? 저는 예측을 할 뿐이지 이게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측과 대응하는 영역의 주식은 예측은 기존에 그 흘러왔던 그런 그 데이터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고 이게 100%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맞춰준다면 정말 영광이에요. 제가 그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너무 좋을 건데 그렇게 좀 실력이 부족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00원까지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 드릴게요.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즐겁게 보락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코롱한다요. 예, 코롱 인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작년 11월에 4만 원에 샀거든요. 오. 근데 언제 매도를 해야 하나? 네. 매일매일 행복하시겠는데 우리 시청자님 계좌 열어보실 때마다 그냥 또 빠지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냥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도 뭐 거의 지금 굉장히 수익을 보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분 비중은 어느 정도 갖고 있으세요? 20%요. 알겠습니다. 와, 코롱인더 4만 원에 20%. 저는 그냥 부럽기만 한데요, 멘토님.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코롱인더가 모멘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종목인지라 많이 네. 봤더니 뭐 5G도 연결돼 있고 수소차, 엄청 전기차, 많아요. 환경 어디까지 또 가져가 네, 봐요? 참 좋은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네. 이것도 개인들한테 눈물을 많이 줬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어느 사람 울고 어느 사람 웃게 만드는 거예요. 음. 그때 가장 중요한 건 시점이다라고 보면 돼요. 네, 우리 시청자님이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지 못했으면 아마 수익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잘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롱인들을 사셨네요. 네, 작년 11월에 샀거든요. 근데 우리 그 시청자님 우리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오래 되셨나요? 한 20년 됐어요. 그 20년이 되셨어요? 네. 근데 왜 물어보시죠? 이걸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근데 20년이 흘러갔어도 매도하기는 되게 어렵죠? 아, 중간에 또 쉬었어요. 한 10년을. 그러셨어요? 예. 돈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그냥 손해는 안 봤어요. 다행이네요. 그죠? 예. 주식하면 손해를 보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볼 줄 알면 좀 더 끌고 가면 되고요. 내가 주식을 못 본다 그러면 수익을 챙기는 게 나아요. 두 가지 견해를 드릴게요. 내가 주식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파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내가 주식을 좀 안다라고 하면 또 끌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익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내가 자주 볼 수 없고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수익을 챙기는 게 낫고요. 아니야, 나는 주식을 팔 수 있어. 좀 더 벌 수 있어. 라고 하면 8만 원까지는 보시면 돼요. 8만 원이요? 네, 근데 여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흔들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일격도를 보면 한 번 더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때 팔면 돼요. 그 다음에 수익은 챙겨가는 게 더 좋아요. 내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10% 팔아버리세요. 그럼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2분기 실적 나오는 좋아요. 나올 무렵에 그 무렵에 팔까 하고 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팔아도 상관없고 그때 팔아도 되고 그때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그래서 지금 좀 불안하다 그러면 10% 팔고 나머지 끌고 가면 돼요. 그럼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수익은 챙겨오는 게 더 좋다고 전 봐요. 고맙습니다. 네, 꼭 수익 챙기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롱 인터 도와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수익 많이 챙기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빙그레요. 네, 빙그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매수가 6만 5,800원에 20%예요. 25%. 네, 65,800원에 25%. 알겠습니다. 멘토님, 빙그레는 여름인데 여름에는 안 오르는 종목인가요? 어떤 거야? 빙그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이스크림.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네, 그러네요. 네, 바나나 우유죠. 네, 빙그레 하면 근데 이 계절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아요. 이 여름 때 빙과류 때문에 한번 움직이거든요. 이게 계절 테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잘 안 움직여요, 이거는. 그런 것 같은데. 음식료 관련해서 특징은 뭐냐면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동안 잘 안 움직여요. 시장과의 무관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음식료품 하시는 분들 되게 답답한 흐름을 많이 되는 게 그 업종의 특징이에요. 네. 그러다 보면 좀 지루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지지부진하죠. 좀 지루하죠. 네, 지루해요. 종목이 원래 그래요. 근데 안정적이에요. 네. 변동성이 없잖아요. 시장이 빠지든 시장이 올라가든 변동성이 없어요. 근데 이번 여름에 잘 팔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번 여름에요. 예. 빙그레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계절 테마로 계절에 한 번씩 퉁퉁 올라와요. 여기 보면 또 아까 똑같아요. 후성이랑 7월 달 되면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올라가는 게 7월 달, 여기도 또 7월 달. 이렇게 7월 달에 많이 움직여요, 종목이. 이렇게 7월 달 정도에 많이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여름 폭염 때문에 그래요. 올해는 좀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빙과류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7만 5천 원까지 갖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름까지 8월 달까지 홀딩하는 의견 드리고요. 못 간다고 놀라지 말고 한 번 올라갈 때도 강하게 움직여요. 그때 잘 팔고 나오면 되니까 좀 느린 버 거북이라고 해도 이게 좀 우리 선생님한테는 더 잘 맞는 종목이에요. 네. 그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8월 달까지 홀딩해서 가져가는 건 어떨까요? 네. 그래서 7만 5천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때까지 조금 더디더라도 들고 가시는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예. 어떤 정보 도와드릴까요, 시청자님? 제가 현대 위아를요. 예. 작년 8월 달에 샀거든요. 와, 예. 예. 근데 이제 많이 올랐었는데 그러니까요. 매도를 못 하고 또 이제 또 그 가격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너무 부러운데요, 시청자님? 야, 너무 많겠다. 1년 돼가죠.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예. 일단 비중은 시청자님 어느 정도 되시죠? 비중은 15%예요. 알겠습니다. 자, 현대위아 저는 그냥 너무 부러운데요, 멘토님? 이게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이밍이 울고 웃는 타이밍. 그 어쩜 사이클이에요. 타이밍을 비즈니스 사이클인데 대형주는 네.
쌀 때 사면 무조건 수익 날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런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네. 잘하는 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특이한 건 없어요. 다만 시간의 타임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대형주는 사이클이 돌게 되기 때문에 쌀 때 사놓으면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면 돼요. 네. 그게 업황의 순환매라고 하거든요. 이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추천을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많이 올라갔어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게 뭐냐면 네. 현대 쪽은 수소차 쪽에 이제 정책으로 많이 밀 거예요. 그럼 현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위아, 현대로템, 그다음에 SK는 SK 가스, SK 네트워크스, SK 이노베이션 이쪽에 이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상담을 좀 충실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예. 예. 수익이 많이 나셨는데 예. 좀 더 끌고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팔고 싶으세요? 그 이제 또 저번에 한번 너무 훅 내려가는 경험을 해가지고. 네, 불안하시잖아요. 아, 조금 뭐 그렇게 지금 불안하지는 않아요. 그거를 이제 고가를 또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이거 예, 그러니까 이거 시간이 여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더 끌고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면 현대 위에 자동차 부품의 빅사이클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예. 현대 위아는 또 모멘텀이 수소예요. 그래서 사이클에 자동차에 대해 요즘 자동차 관련주 완성차들이 좋잖아요. 예, 따라가는 예. 게 부품 관련이에요. 그 다음에 현대 위아는 수소 쪽도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여유가 되신다면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좋게 봐요. 네. 앞으로 하반기에 3분기, 4분기. 근데 3분기 넘어간 시점에서는 조금 조정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동차 관련주는. 네. 그 원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그 영향이 한 3, 4분기 이후에 오거든요. 조선도 네. 마찬가지고 그 전까지는 자동차도 나쁘진 않아요. 특히 부품단들은 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가는 거 어떨까요? 1차 목표가는 우리가 예. 13만 원까지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13만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꼭 수익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부러운 상담이었습니다. 현대위아까지 저희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 마음까지 어우러 주시면서 한 분 한 분 성실하게 상담해 주신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관련주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오늘 나온 리얼미터의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요. 윤 전 총장은 여전히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야권의 3위 후보의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름을 올린 건데요. 6위에서 3위로 단숨에 뛰어 올랐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인맥주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 투자에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윤 총장 측의 엑스파일 논란으로 그동안 관련주들 많이 눌렸습니다. 오늘은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애니농률 4거래일 만에 상승불 켰습니다. 15% 강하게 오르면서 25,9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주들의 시세 좋습니다. 한샘K는 장중에 상한가에 안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고가 9,490원을 기록했고요. 현재도 괜찮습니다. 현재 21% 오르면서 8,87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어제 전경련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 세계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 기술이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정부발 모멘텀도 안 나가는 모습인데요. 이 야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이 김부겸 총리는 원전은 60년간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면서 우려를 일축시켰습니다. 오늘 원전주들도 오랜만에 반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전산업 오늘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4거래일 만에 상승불 켰습니다. 근데 10% 오르면서 1,5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한전 관련주들의 흐름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전기술도 6거래일 만에 상승불 다시 한번 켜는 모습이고요. 2% 오르면서 53,300원 지나갑니다. 서전기전 4%, 부성파워텍 3%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 확인해 보시죠.
네,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쪽이죠. 항공과 여행주 그리고 카지노들이 연일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2.3% 하락하면서 24,9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하나투어도 81,100원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8만 원 선이 한 달 만에 무너지게 되는 건데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도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을 이끄는 것은 단연 전차군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오늘 장의 희비는 조금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장중에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 나왔습니다. 고점 경신 3,292선 나왔고요. 이렇게 가게 되면 종가 기준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코스피 0.4% 오르면서 3,288선 지나가고요. 코스닥은 낙폭 축소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0.2% 내리면서 1,014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